네, 2024년 두 번째 화목한 런치스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1월 효과를 좀 기대를 했고 좀 종목이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어그리가 됐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이 참 힘든 난이도 높은 이런 시장 환경이 우리 투자자들의 좀 기대감을 확 꺾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도래를 했고 작년서부터 조금 증가했던 레버리지 신용 물량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출회되는 거 아닌가라는 수급적인 악재, 그리고 국내외적인 최근에도 전쟁 리스크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상당히 연초부터 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앞서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뭐 3월에는 금리가 뭐 바로 인하되는 것처럼 생각이 됐다가 최근에 연준 인사들에 대한 다소 시기상조적인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시장도 좀 조정도 좀 제법 나오고 있는 부분들, 여전히 뭐 AI 섹터들에 대한 강한 흐름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S&P라든지 러셀 2000 중소형 지수들은 여전히 분위기가 무거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뭐 일단은 오늘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좀 잡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방산주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맞물리는, 하지만 또 성장주 섹터가 들어가 있는 우주항공 이쪽에 대한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강 연구원님 모셔서 약간 좀 시장 좀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섹터 개별적인 이런 섹터 중심으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지금 14층 리서치 분위기는 썩 유쾌하진 않겠어요? 그렇겠죠? 자, 연구원님 생각하는 네. 자, 지금 제목도 우주항공과 방산 테마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달아봤는데, 전체하기엔 올해 2024년 뭐 지금 시장은 연초부터 뭐 분위기는 좀 무겁긴 하지만 담당하고 계시는 이 방산 테마에 대한 분위기는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모르고요. 어, 왜 모른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저는 테마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성향이. 네, 근데 저는 테마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네. 오히려 제가 담당하는 회사들이 테마에 얽히면 되게 싫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왜냐면 그 약간 좀 선입견이 테마 그러면 약간 실체 없는데 약간 뭐 막 그냥 주가만 막 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보다 보면 그런 거 아닌데 괜히 얽히면은 막 주가만 막 뭐 설명할 수 없게 너무 올라가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너무 막 테마를 쫓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 저는 그렇고요. 자, 잠깐만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이 차트가 한화 시스템이라는 종목의 차트예요. 네, 그러면 연구원님, 네. 지금 바닥에서 12,000서부터 쭉 빌드업이 돼가지고, 야, 이거 대단합니다. 거의 근 2달간 상승을 하다가 뭐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얘도 약간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뭐 이런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하나의 또 테마에 편승된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그건 사실 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일부는 뭐 이제 뭐 연기금. 최근에 뭐 우주항공청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런 것도 분명 있을 거고요. 예. 네, 그래갖고 이게 지금 테마에 탔다라는 뜻은 아닌데 네. 제가 막 뭐 테마 위주로 설명드리진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도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로 접근하진 않고 저도 그렇게 설명하기도 못하거니와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지양하자 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올해의 테마 뭐가 될까? 이건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또 이제 그런 거는 뭐 바람을 누가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업의 본질과 기업의 본질, 가치를 잘 판단하자. 뭐 그러다가 뭐 속된 말로 테마 걸려서 과하게 오르면 뭐 수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긴 그렇죠. 하죠. 근데 이제 너무 테마에다만 집중하다 보면은 좀 안 좋은 결과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의 본질은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이라고 하면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과연 그게 경쟁력이 있냐 없냐,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관건이겠죠. 이제 그런 거를 잘 판단하면은 좋지 않을까. 페이퍼 보여주세요. 본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오늘 따끈따끈한 레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 뉴 스페이스 시대의 주역이 바로 하나 시스템이다. 이거 간단하게 좀 페이퍼 설명. 근데 예. 자꾸 제가 딴지고 하는 건 아닌데요. 예. 따끈따끈하죠, 오늘 아침에. 예. 내긴 냈으니까. 예. 근데 사실 그 하는 말은 예. 작년에 했던 말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애널리스트가 어떤 뉴스를 전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뉴스 저도 보지만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그걸 레포트화 한다거나 하진 않죠. 네. 분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쓴 내용도 사실 이제 기존에 했던 얘기들에 이제 업데이트 된 것도 있긴 있죠. 예, 그런 것들과 포함된 것이지 갑자기 새로운 걸로 한 거는 사실 아닙니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제 레포트를 예전부터 보셨거나 제가 한 말 계속 들으셨다면은 또 같은 얘기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시계를 돌려보면은 작년 5월인가? 그때쯤에 이제 제가 이제 우주산업 어떤 이제 거기에 관련된 레포트를 쓰면서 했던 이제 레포트에 썼던 내용이 하나 시스템은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역이 될 거다.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은 우리가 마치 미국처럼 뉴스페이스 시대다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요. 우리는 왜냐하면 올드스페이스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예, 그런데 갑자기 뉴스페이스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드스페이스에 바탕을 해서 그게 이제 뉴스페이스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드스페이스다라고 둘러서 표현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상당 기간,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혹은 민간에서 어떤 거 개발을 하면은 일단 그런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민간에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작업들이 향후 10년, 20년 갈 거다. 근데 문제는 그런데 참여를 해야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뉴스페이스도 우리가 민간 시장에 열렸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참여를 못하는 회사가 나중에 갑자기 그런 걸 할 수 있나? 절대 없다. 라는 측면에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역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주요한 이제 미드스페이스 프로젝트 많은데 제가 봤을 때 2개가 되게 중요한데 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통신위성 관련해서는 군용 우주 인터넷을 이제 개발한 사업이 작년에 연초에 신속 개발 사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스페이스X와 하나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연히 하나 시스템이 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시스템은 2026년까지 군용으로 쓸 수 있는 우주 인터넷 개발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미 작년 12월에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찰 위성, 그러니까 위성 중에 통신과 정찰인 관측이 있는데 정찰 위성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여전히는 현재는 군용 시장이 크죠. 민간에서는 이걸 쓰기가 어려워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 425 사업과 이걸 보완해주는 초소형 위성 측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에 아마 뉴스 보셨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라는 거 보셨을 텐데 그게 425 사업의 첫 번째 위성입니다. 작년에 하나 발사했고 나머지 4개를 올해부터 또 발사해야 돼요. 지금 아마 상반기에 2개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사업에는 하나 시스템이 이 위성에 들어가는 탑재체라고 하면 관측 장비를 얘기합니다. 광학 장비, 적외선 장비, 그다음에 사라고 하면 레이더 같은 건데, 이거를 지금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완해주는 사업이 이제 초소형 위성 체계인데, 이거는 아직 선정이 되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현재 한화와 세트레가이 컨소시엄, 하나 시스템과 세트레가이 컨소시엄과, 카이와 LIG 넥스원 컨소시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보면은 작년에 제주도에서 고체 로켓으로 싸위성을 발사했다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초소형 싸위성을
그 국가연에서 개발한 고체 로켓에다가 실어서 성공을 했고요. 그럼 하나 시스템이랑 세트랙 I랑 같이 지금 붙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트랙 I는 하나 시스템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죠. 자회사. 예, 그렇죠. 관계 종속회사입니다. 네네네. 예, 어차피 같은 계열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가능성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 합리적으로 봤을 때 예. 이제 하나 시스템은 이미 개발도 끝냈고 심지어 성공했어요. 띄워가지고. 네네네. 근데 반대쪽은 아직 안 했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예. 그리고 현재 분위기가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안보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예. 역시나 한반도가 제일 위험하다. 지금 한반도 지금 엄청 더 막 문제가 원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사업들은 속도가 아마 더 빨라질 겁니다. 더 빨라지고 아마 규모도 더 빨리 좀 키우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네. 이 사업도 작년에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더 가시화되겠죠. 그런 거에 있다라는 게 이제 우주 사업에 대한 거고요. 근데 이제 막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니까 불붙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세요. 우주항공청이 생긴다고 갑자기 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글로벌에 대한 그 산업 자체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당도 지금 의지가 강하잖아요. 정부의 정책까지도 지금 아예 청까지 만들어질 정도고. 중요한 거는 올해 선거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요. 오케이. 물론 이제 잘 진행되면 좋죠. 그리고 있으면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막 너무 좀 테마에서 편성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은 그런 컨트롤 타워가 이걸 또 잘 운영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왜냐하면 지금 관련한 연구기관들도 많아요. 이걸 잘 통합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계속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나라는 절대 우주산업의 선두주자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참 많이 가야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본업 같은 경우도, 본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방위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왔죠. 작년에 막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천궁2 간다, 수주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상반기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상반기 중에. 그것도 그냥 뭐 예측을 해보면은 자 지금 후티 반공이 지금 난리죠. 홍해를 가로막고 있고 중동 지역 엄청 지금 원래도 위험했지만 더 그렇고 해운주까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대공방어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지금 살려고 했었지만 이것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해도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알게 되겠지만.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공개를 했었고요. 그때 전체 규모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 담당하는 게 여기에 이제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미사일 잡으려면 레이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레이더가 이제 1.3조 정도, 이제 뭐 한 10억 달러 정도 규모로 그때 계약을 했는데 아마 유사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우디도 아마 그 정도로 일단은 수주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무슨 예를 들면 뭐 탱크, 전투기 뭐 이런 플랫폼을 만들진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되게 핵심적인 부품들을 만들죠. 예를 들면 레이더라든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K2 전차에는 이제 각종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 전장 시스템이라고 애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규모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공시된 걸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그 현대 로템이 폴란드에 180대 이제 계약을 했는데 1차로 거기에 관련된 이제 후속 계약으로 하나 시스템은 이제 현대 로템에다가 부품을 납품하겠죠. 그게 한 2,6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K2도 2차 계약을 앞두고 아마 상반기 중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또 그에 준하는 금액이 또 꽂히겠죠. 그리고 K9은 근데 공시가 안 돼가지고 저도 정확한 규모는 알 수는 없는데 공시가 안 됐다는 뜻은 이거보다는 규모가 작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자, 지금 하나 시스템의 이제 레포트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이제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목표가를 좀 올렸습니다. 이제
기존의 19,000원에서 지금 24,000원으로 올린 거고, 재무제표를 살짝 봤더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그 다음에 2025년에 매출 추이를 보면, 뭐랄까요. 섹시하다고 표현이 못해요. 그러니까, 예? 그걸 말씀드리면, 이게 예. 이 산업과 기업에 대한 네. 약간 좀 뭐랄까요. 네. 잘 모르면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네. 퍼가 50배네, 40몇 배네요. 네. 비싸네요. 이렇게 된단 네. 말이죠.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좀 변명을 해드리면은, 예. 일단 업의 특성상,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추정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거를 외부에서 이제 제가 매우 제한적인 정보로 저도 볼 수 있는 거는 사업 보고서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아주 예를 들면은 아랍에미리트의 천궁 이거를 수주를 했잖아요. 언제 얼마가 나가는지를 어떻게 추정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공개 안 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말한 추정치, 그렇다고 추정치가 너무 엉터리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의 합리적인 가정을 가지고 하지만 네. 틀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자가 제가 항상 드립니다. 예. 숫자에 매몰되면은 사실 오히려 잘못된 결론으로 나와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업마다 틀리겠죠. 산업이랑 기업마다 틀리겠죠. 네,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차라리 해외의 그런 방위산업체나 항공우주 산업체는 쉬워요. 차라리 저도 레포트 쓰지만 거의 여기서 피어 그룹 대비해서 지금 아니요. 예를 들면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네. 그런 데는 오히려 분석하는 입장에서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네. 거긴 가이던스를 주거든요. 네,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정을 하면 당연하죠. 근데 미국 기업들은 다 가이던스, 우리나라는 가이던스 안 나오는 회사가 태반이죠.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문화이긴 합니다. 예, 왜냐? 이거 뭐 추정하는 게 네가 하는 일이지 하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뭐 내부 정보를 다 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다고 가이던스가 항상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더 가깝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바탕이 되면 오히려 이제 주가도 더 정직하게 반영될 수 있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입니다. 아쉬운 점인데 어쩔 수 없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차트를 확인해 봐요. 자, 하나시스템은 현재 한 18,000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은데요. 거의 목표가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터치하게 되면 목표가를 좀 올릴 수밖에 없는. 그죠? 뭐 이제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이 정도 받는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그 비교를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목표가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표 시가총액을 우리가 산출을 할 때 되게,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어렵게 한다는 말은, 너무 많은 긍정적인 가정을 집어넣고 했을 때 나오는 것과,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 정도 받을만 하지. 네, 그동안 되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건 후자입니다. 네, 전혀 과하다는, 이건 뭐 주관적인 거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요것도 좀 볼게요. 네. 분위기만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우리가 카이라고 표현하는 이 기업도 사실은, 비슷한 궤적을 나타냈어요. 이렇게 강한 상승, 최근에 조정.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 더 볼게요. 이 종목도, 뭐 작년 11월서부터 부릉부릉 시동 걸어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이제 다다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종목도 이제 우리 개별 종목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커버리지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여러분, 빅텍 같은 종목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전쟁 리스크 불거지면 여김없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종목, 바로 이게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대변하는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가 현재 이렇게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종목에 대한 간단한 의견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 항공우주. 일단 전체적인 걸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네. 제가 뭐 아마 전에 여기 나왔을 때도 그 얘기 계속 제가 그냥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예. 일단 저는 이 산업 자체를 좋게 보고요. 네. 좋게 보는 이유는, 그걸 바라진 않지만, 저도 평화를 좋아하지만, 예, 갈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분쟁은 더 많아지고 있고,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예.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예,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전쟁 안 난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무기 체계는 매력이 분명 있습니다. 네. 최고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매력이 예. 있다라고 예.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면은 저는 이제 만약에 뭐 뭘 사야 될까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때 시점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결론은 이제 만약에 지금 산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소외된 기업을 사자가 제 주의입니다. 왜냐면은 좋으면 다 같이 좋고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은 거거든요. 예. 물론 근데 그 시차가 생겨요. 이게 좋았다가 얘는 좀 늦게 가다가 그 다음에 반영되고 그런 경우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 시점이면은 제가 이제 그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 5개인데 하나 에어로, 하나 시스템, 카이, 현대, 롯데, LIG, 넥스원인데요. 예. 지금 시점이면은 제 기준에서는 카이와 현대, 롯데미 소외받고 있습니다. 별로 그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관심도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산다면 저는 그런 기업을 사자. 현대 롯데만 볼게요. 네. 현대 롯데. 그렇게 보고요. 뭐 올라 있는 회사를 사도 뭐 그거야 이제 개인의 판단이지만 그러면은 저는 더 오른 애를 더 오른 애가 더 오를 거야라고 나는 산다. 뭐 그것도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제 스타일상 저는 최대한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 주기이기 때문에. 얘는 왜 이래요? 네. 롯템. 다 이유는 그때마다 다 있어요. 있는데 네. 그게 항상 그렇지만 아까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네. 좋으면 다 같이 좋지.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그러는 경우는 크게 없다는 거죠. 네. 롯템은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그런 좀 소외받고 있는 것들을 사자가 제 주의입니다. 좋습니다. 자, 화면 좀 바꿔주세요. 자, 오늘 하나 시스템도 좀 하나 시스템 위주로 좀 다뤄봤는데 많은 의미들이 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하지만 긍정적인 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약간 에너지세 고충도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실 고충이 아니고 말이 안 돼요. 네. 제가 뭐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무기 수출하고 이거를 어떻게 추정합니까? 네. 좋습니다. 참 이 양반이 이 방산 쪽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온 김에 하나만 좀 여쭤봐야 되겠다. 네. 분위기 안 좋은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철강도 좀 커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물론 분위기 안 좋죠. 뭐 중국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철강주를 여전히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철강을 보고 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측면으로 아마 이거 포스코 홀딩스 말씀하시는 거죠? 포스코를 철강 보고 사셨던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작년에 철강이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게 아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계속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네, 중국은 계속 생산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철강 가격은 그에 준해서 오르지 못했던 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계속 있어 왔고, 뭐 배터리 보고 리튬 보고 사셨다라고 해도 얘는 제가 하기 어려운 이유는 리튬 가격은 작년 연초부터 계속 빠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작스러운 일은 이제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제 약간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간 얘기는 빼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자 주의입니다. 항상 무조건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더 안 좋아지겠지라는 가정이 계속 가미가 되거든요. 하지만, 100%는 아니지만,
보통 그럴 때 이제 다른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다. 반대의 일들이. 그러니까 뭐 급등을 반등 뭐 이거라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좀 변곡점이 온다라는 그쵸. 거죠. 어떤 그러니까 팩토로 인해서. 조심해야 될 때와 예. 용기를 내야 될 때를 잘 구분하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뭐 막 지금 막 사면 무조건 오릅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용기를 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리튬 관련해서는 지금 리튬이 탄산 리튬이 13,000불까지 빠졌는데요. 네. 이제 이 가격이면은 에브리바디 돈 버는 가격은 아닙니다. 네, 그거 딱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광산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거 사실 공개도 잘 안 되기도 네네네네. 하고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과거에 뭐 8만 불 이럴 때 과거라고 해봤자 뭐 작년 연초인데 네. 네, 그때 8만 불 막 그때 뭐 가정 막 장난 아니었죠. 네. 네, 그때 뭐 10,000불 간다고 얘기하면 완전 조롱받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는 진짜 저도 돈 벌 수 있었어요. 그 가격이면은 저도 누가 막 뭐 돈을 엄청 많이 빌려주면은 광산 찾아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예. 돈을 벌 수 있는 가격. 그리고 광산도 사실 광종이 다 다르거든요. 예. 좋은 광종이 있고 안 좋은 광종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안 좋은 저질의 광종도 돈을 벌 수 있는 가격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러면 뭐냐? 지금은 그런 저질의 광종들은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을 거고 돌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도 매우 지금 곤란할 거예요. 예. 이러다가 펀딩 더 안 되고 하면 파산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해요. 네, 돈 버는 광산도 계속 있을 거고 염호도 있고요. 이제 산업이 재편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 수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거는 수요가 견조하다는 가정하에서고요. 견조하다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성장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행여나 어떤 이슈로 뭐 전기차 성장률이 뭐 0%가 된다거나 연간으로 아니면 역성장해버리면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으나 그렇죠. 네, 그거 일단은 이제 성장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네.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 막 좀 용기를 내서 좀 이제 들여다볼 시기. 예. 한 이렇게 줄기 보지 않을까. 예, 한 줄기 희망의 네. 불씨를 좀 보자.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자가 되지. 역발상 투자에 철강도 대한,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를. 철강도 지금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네. 당연히 기업은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기업에서도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정 안 되면 감산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강은 제일 중요한 게 여전히 중국의 부동산이고요. 예. 부동산 지금 중국 부동산 3년 내내 안 좋고 있어요. 네. 작년에 어쨌든 5.3%인가 네. GDP 이거 달성했다고 하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죠. 네. 올해도 아마 양해 때 이제 그 목표치를 제시할 건데 몇 프로 할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뭐 5%라 올해도 5% 성장하겠다라고 중국이 하면은 작년처럼 해서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5%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도 있거든요. 돌아보시면은 22년에 그 셧다운 해가지고 셧다운인가요? 그 뭐라 그랬죠? 그때 제로 코로나. 예, 그래서 그때 엄청 낮아진 게 작년에 제로 코로나 풀어가지고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2% 성장했다고 계산하는 것도 봤는데 그래서 5%를 했다. 어쨌든 목표치는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올해도 작년처럼 부동산에 그렇게 약간 좀 세게 들어가면은 5%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다 치면은 올해는 좀 뭐랄까요. 부양을 좀 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계속 안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익률이 저조했던 업종에 대한 고민 갑자기 심각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발상 투자 전략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마무리 방송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방산 관련된 종목들 얘기를 하다가 철강까지 좀 한번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화목한 런치스탁은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고객님들이 갖고 계신 우리가 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케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플러스 좀 스터디하는 그런 측면의 기능까지도 계속
함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연초 상당히 무거운 주식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또 공부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네거티브한 의견들만 지금 잔뜩 도배되어 있는 이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반대로 오히려 연초에 이렇게 힘들어지면 오히려 좀 나중에 오히려 더 실마리가 더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긍정의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 화목한 런치 스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